한국의 한복이 중국 거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한복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 사진을 올린 한 사용자는 우아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 아래에 달린 댓글이 뜻밖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저 옷은 한국게 아니야. 원래 중국의 전통 복식인 한푸에서 유래한 거야. 한국이 자기들 문화처럼 보이게 왜곡한 거지. 댓글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국 누리꾼들은 한복을 중국의 거지라고 주장하는 댓글에 즉각 반응하며 반박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한국에서 발전해온 고유 복식이에요. 명나라 복식 영향을 받은 건 궁중 예복 일부일 뿐. 지금 우리가 입는 한복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조선 후기의 일상복은 명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국 네티즌과 일부 매체는 여전히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처음 접한 저는 린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문화연구를 전공하며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연구하고 있던 저는 우연히 레딧의 논쟁을 읽고 한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이 입은 한복 스타일의 의상에 매료되어 한복을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을 통해 정말 한복이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 아니면 독창적으로 발전한 복식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논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논쟁의 중심지에서 직접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겠어. 며칠 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저는 첫 번째 여정지로 서울의 경복궁을 선택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 전통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궁궐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이곳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공항에 내릴 때부터 이미 한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항에서도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옷이 진짜 한국의 한복이구나.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답네. 경복궁에 도착하니 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복을 대여해주는 가게에서 제가 고른 한복은 부드러운 분홍빛, 저고리에 푸른 치마가 어우러진 전통 한복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제 모습이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감정 이상으로 마치 내가 한국 문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랄까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면서 느낀 것은 이 복식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자연, 철학, 미학이 담긴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치마의 곡선과 저고리의 단아한 디자인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봤던 중국의 한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경험 뒤에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한복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까? 정말 영향을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한복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지만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저는 전통 복식 대여점에서 일하는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한복과 한푸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복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 오래된 논쟁이에요. 특히 명나라 복식이 조선 초기 궁중 예복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입는 한복의 형태는 조선 후기부터 독창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특히 일반 백성들이 입던 옷은 중국과 전혀 다르죠. 그는 제게 조선 후기의 복식 사진과 명나라 복식 사진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설명해줬습니다. 이 곡선 보이세요? 이건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조선의 철학에서 비롯된 디자인이에요. 반면 명나라 복식은 권위를 상징하는 직선적이고 대칭적인 디자인이 많아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한복의 독창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의 주장이 왜 계속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통 복식 연구소와 전문가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논쟁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치고 한복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였죠. 한복과 치파오를 둘러싼 논쟁의 실체를 깊이 알고 싶었던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통 복식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견해를 들으며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에 위치한 한복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조선시대
복식과 명나라 복식의 비교 자료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복과 명나라 복식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과 도표, 그리고 시대별로 변천한 디자인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복식 연구가로 소개된 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논쟁에 대해 깊이 연구해온 전문가로 한복과 명나라 복식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복과 명나라 복식의 관계를 다룰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식이란 것이 단순히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기원이나 원조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식에는 그 나라의 철학, 생활 방식, 그리고 자연 환경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 교류의 특성입니다. 조선 초기의 명나라 복식이 조선 궁중 복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조선의 복식은 이후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한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선 초기와 후기의 복식을 비교한 그림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궁중 예복이나 일부 관복은 명나라 복식의 요소를 받아들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적 자리에서 사용된 복식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왕의 골룡포나 신하들의 관복은 명나라의 직선적이고 대칭적인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일반 백성이 입는 일상복은 그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후기로 가면서 한복은 독창적인 형태와 미학을 갖추게 되었죠. 그는 특히 한복이 가진 곡선미와 색감을 강조했습니다. 한복을 보면 치마의 곡선과 저고리의 단아한 형태가 돋보입니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중시한 조선 사람들의 철학에서 비롯된 디자인이에요. 명나라 복식과 비교해보면 명나라 복식은 권위와 통제를 상징하는 직선적이고 대칭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복은 곡선적이고 부드러운 라인을 통해 조선인의 미학과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한복이 명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생산된 고급 비단과 독창적인 색감이 명나라 상류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복의 디자인이 중국에서도 유행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복식의 역수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복이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 정체성을 담아낸 독창적인 예술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복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김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복식의 기원 문제만이 아닙니다. 복식 논쟁 뒤에는 국가 간의 문화적 경쟁과 자부심이 얽혀 있어요. 최근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복도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의상을 선보이면서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을 넘어 현대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문화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이번 논쟁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한복 논쟁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복식은 그 나라의 자연 환경, 역사, 그리고 철학이 담긴 문화의 산물입니다. 한복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따라서 한복은 그 자체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입니다. 물론 문화는 교류를 통해 발전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 나라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한복이 단순한 옷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정체성이 담긴 상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자부심, 어린 표정과 이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감탄은 단순한 의상,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복궁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만난 대여점 직원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한복을 입어보니 어떤가요? 단순히 예쁜 옷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한복은 입는 사람을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자연스러운 품위를 느끼게 해주는 옷이에요. 옷을 통해 나 자신이 특별해진다는 감각이 들죠. 그녀의 말처럼 한복을 입는 경험은 단순히 전통 의상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직접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곳곳을 다니며 한복의 독창성과 매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논쟁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한복을 직접 체험하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한복이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은 상징임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나 한복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선명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중국은 한복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까? 이는 단순히 역사적 영향을 말하는 것 이상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의 한복 축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한복 디자이너들의 멋진 작품이 전시된 부스들, 그리고 한복을 처음 경험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표정은 한복의 매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축제 속에서도 논쟁의 불씨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복 축제의 한 부스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은 한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한복의 디자인과 색감이 조선 후기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관람객이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한복이 명나라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면 사실상 중국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디자이너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띠며 차분히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복식이 조선 초기 궁중 복식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입는 한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고유의 철학과 미학을 담아 독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명나라 복식은 궁중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조선의 일상복은 오히려 명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영향을 끼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곧 이어 한복과 명나라 복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디자인적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명나라 복식은 권위와 통제를 상징하기 위해 직선적이고 대칭적인 구조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은 곡선적이고 부드러운 라인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추구했죠. 이 곡선은 단순한 미학적 요소가 아니라 조선인의 철학과 정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똑같은 문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고 질문을 던졌던 관람객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복 축제에서 만난 외국인 부부와 차를 마시며 한복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복을 처음 입어본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옷은 단순히 전통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우아하면서도 편안하죠. 입는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놀라워요. 그들의 말은 제가 한국에서 한복을 경험하며 느낀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자부심과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는 독창적인 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중국은 여전히 한복을 한푸라고 주장하며 이런 논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걸까? 며칠 뒤 저는 한국의 한 박물관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복과 명나라 복식 상호 교류와 독창성이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과 중국의 복식 역사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온 학자로 한복과 한푸 논쟁을 다룬 그의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연은 한복과 명나라 복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적 사실로 시작했습니다. 조선 초기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활발했던 시기에는 조선 왕실의 복식이 명나라 복식을 참고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궁중 복식에 한정된 것이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한복은 독창적으로 발전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는 특히 한복이 가진 곡선미와 색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조선 후기 한복은 자연과 조화를 중시한 곡선미를 통해 그 독창성을 드러냅니다. 명나라 복식은 직선적이고 권위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특징이지만 한복은 곡선적인 치마와 짧은 저고리를 통해 한국적인 미학을 표현했죠.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차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삶과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의 한복 원조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 문화를 강조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복이 K컬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연자는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문화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닙니다. 복식은 교류를 통해 발전하며 각 나라의 환경과 철학이 담긴 독창적인 결과물입니다. 한복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된 상징적인 유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복을 단순히 의상이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강연을 듣고 박물관을 나오는 길,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복과 명나라 복식은 분명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지만 한복은
그 자체로 독창적이고 고유한 한국의 문화라는 점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복 축제에서 만난 외국인의 말처럼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는 사람에게 자부심과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혼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복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한복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이 여정은 이제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복을 입고 서울 남산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한옥의 기와와 조용히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색색의 한복은 마치 그림 속 한 장면처럼 보였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특별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른 한복은 고운 연두색 치마와 단아한 분홍빛 저고리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단정하고 우아한 감정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한옥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직접 체험하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복식 문화가 단순히 옷을 넘어선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복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복식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복 축제에서 만났던 디자이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복은 우리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상들이 남긴 선물이자 오늘날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한복이 다른 나라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단순히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정체성이 담긴 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치부되거나 다른 나라의 것이라고 주장될 때 그것은 단순한 문화 논쟁 이상의 문제인 것이죠. 그날 한옥마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 한복을 입어본 소감을 묻자 한 관광객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제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단순히 전통 의상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를 함께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한복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한복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들 중 한복 논쟁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박물관에서 만난 한복 연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닙니다. 복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결과물이죠. 하지만 한복은 단순히 명나라 복식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반영된 독창적인 유산입니다. 한복을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독창성과 역사성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복이 가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논쟁으로 맞서는 것만이 아니라 한복의 아름다움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한복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이런 논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을 듣고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한복 논쟁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의상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 철학,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상징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산의 전망대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조화를 이루며 빛나는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한복은 단순히 한국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적 보물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적 유산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복을 입고 감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옷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체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한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나 이 논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